안녕하십니까. 취업 한 번에 하기 이야기 교수 박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공 선택 방법과 전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왔고 그리고 메일로 강의를 요청하여 제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보통 과거에는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서 전공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특히 대졸, 석사, 박사인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 다닐 때 공부만 하고 그 공부한 경력을 가지고 취업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업에서는 전공 과목, 전공명을 가장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먼저 입사한 선배들이 다 검증을 해 주었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공을 선택할 때는 대학을 들어갈 때 전공을 선택할 때는 수능 점수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오히려 직무 적성이나 견해 적성 크게 중요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은 대학과 그리고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선정하고 그리고 전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보면은 크게 인문사회계 자연이공계반 구분이 됐을 뿐이지 각각 전공에 대한 깊은 내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공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저처럼 대학이랄지 이런 교육교로 갈 경우, 교육교로 갈 때는 전공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대학 교수인 경우는 고등학교 성적까지 다 봅니다. 그러나 기타 일반 기업으로 갈 경우는 그렇게 전공의 중요성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전공보다는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전공 안에 있는 전공 과목 중에서 몇 가지 과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40학점, 120학점을 여러분이 취득해야만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예를 들어 전자공학이라고 할 경우 120학점이 전부 전자공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0학점, 24학점 정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과목은 세미나랄지 실습이랄지 아니면 교양 과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24에서 36, 40학점이 전공 과목이라고 할 경우에 그 과목 중에서 그 과목을 여러분이 다 잘하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많아야 두세 과목 아니면 한 과목 정도만 여러분이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중된 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집중된 과목에 대해서 실습을 나가게 되기 때문에 전자공학 전체 140학점을 잘한다고 여러분이 서술을 하거나 자기소개에 쓴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1학년 때 다니면서 본인의 적성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일자리 센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해서 해보시고 그것은 이론적인 테스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고 나서 실제로 일을 A, B, C, D를 해보고 나서 전자공학이 맞다든가 토목공학이 맞다든가 기계공학이 맞다든가 하면은 그걸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복수 전공과 부전공, 기타 전공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캡스톤 디자인을 같이 한다든가 해서 해당되는 과목 학생들과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관련된 지식과 과목을 수강하시면 되고 수강이 안 되거나 시간표가 겹치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수강할 여력이 안 됐을 경우에는 관련된 과목에 대해서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삼성, LG, SK에서 반도체 부분을 뽑습니다. 반도체는 전자공학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 전기공학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 기공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 경영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가기 위해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부분, 애칭이냐 아니면 포토그래피냐 따라서 그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론을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고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전자공학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140학점, 40학점, 60학점을 공부한 그런 사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의 전자공학 60학점을 공부했다고 한들 기업에서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60학점을 다 외우고 시험 보고 끝나게 되는 것이지 그걸 다 실험 실습을 하고 기업에 가서 현장에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쪼개고 가지고 한두 가지 정도를 압축하여 여러분이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교육학을 공부한다, 경영을 공부한다, 철학을 공부한다, 전자공학을 공부한다, 기계공학을 전공한다 해서 그 전공 과목이 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취업이라는 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전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과를 나왔다 해서 철학으로 전공하는 거 아니에요. 철학과를 나온 사람은 철학과 교수로 갈 수는 있겠지만 철학을 가지고 전공을 하여 전공으로 내세워서 취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철학을 공부했든 물리학을 공부했든 전자공학을 공부했든 마케팅에 공부를 하고 마케팅에 경험이 있으면 마케팅으로 가는 것이고 전자공학을 공부했는데 애칭을 실험 실습을 하고 공부를 했다 하면 애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그 어마어마하게 큰 범위가 넓은 전공으로 여러분이 실습을 가거나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간에 그 전공의 기본적인 과목을 이론을 습득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직무 분야가 그 전공에 있으면 전공 내에서 다시 좁히시면 되고 아니면 타 전공이 있으면 타 전공 과목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론을 습득하고 그 학과와 어울리면서 실험 실습을 같이 하고 실습을 가서 경험하시면 여러분은 그 자체가 전공 과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케팅, 인문사회는 마케팅이고 이공계는 실제로 만드는 건데 그 분야가 아주 작은 것이지 전공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실습을 하니까 전공으로서 승부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기업에서 인정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삼성, LG, SK 가서 들어가서 10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지만 그 직원들은 다 전공이 다르지 전체가 전자공학을, 전기공학을, 기계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전공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대학에 들어가서 희망하는 직무에 따라서 여러분의 전공이 바뀌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 때 오류로 판단을 잘못하여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취업에 여러분의 성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